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제가 우리 전남에서도 시행되고 있죠.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생활임금 현황부터 남은 과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의회 박형대 교육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활임금제가 무엇인가요? 예, 아마 이제 국민들은 생활임금보다는 최저임금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소한 지키기 위한 그런 임금 제도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삶이 온전하게 보장하는 데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제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보자. 최소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정도는 충당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임금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시행됐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2000년부터 비정규직이 굉장히 양상이 됐거든요. 네. 생활임금이라든지 최저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저임금에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활임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나 명령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앞서 전 국민이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잘 아는데 생활임금은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8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선 제도거든요. 네. 최저임금 제도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성과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 헌법에 의해 규정돼 있고 이에 관련된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임금을 결정할 때 국가가 최소한 하한선으로 자리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1인 사업장 이상은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네.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인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 노동이라든지 장애인 노동은 예외는 있는데 1인 사업장 이상은 즉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처음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그때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매년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그 전년도 8월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정부는 이것을 이제 8월에 이제 그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근거해서 이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이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나 명령으로 하는 것이고 처음 이게 시작된 것은 2013년 서울 성북구 노원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는 2014년 부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14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대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제도는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전남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전남은 도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청은 지금 내년까지 하면은 6개 정도 이렇게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 5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영암이 이제 시행이 되면 총 6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은 모든 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전남은 좀 군 단위가 시군 단위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에서 이제 예. 내년부터 영암군이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군은 어느 곳이 있나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데는 목포가 제일 먼저 시작할 거예요. 전남은요. 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해남 이렇게 5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암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최저임금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재 최저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이제 최하한선이잖아요. 이제 그게 근거해서 생활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최저임금의 110에서 130%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의 경우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11,455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생활임금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네.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좀 되돌아볼 부분이 뭐냐면은 네. 우리 사회가 부의 양극화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 안정망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약 이루어졌다면은 이번 생활임금도 상당한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제는 아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예. 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당 지자체에 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 그 조례 근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네. 입법까지 받쳐준다면은 생활임금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이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2015년에 생활임금법 제정이 최초로 이제 논의가 됐고, 그리고 2022년 올해에도 지금 생활임금법이 그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반대하는데 네. 생활임금까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면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생활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그런 재정의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활임금을 공시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이 정도가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지급해야 될 금액이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 그 일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그 기업이라든지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민간 부분에서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네. 나름대로의 그 공공 부분에서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네. 통과가 안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앞서 우리 전남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예. 시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현재 도청이나 교육청 시군들은 각각 생활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10월, 9월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9월까지 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전남도청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좀 보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률,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남의 경우는 생활임금보다 약 10점 이번에 한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11,455원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암 특히나 이제 시군 단위는 생활임금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목포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10,345원, 10,340원입니다. 예. 여수는 10,380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청보다 1,000원 이상이 좀 낮은 편이죠. 네. 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10,280원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남도는 11,450원인데 교육청이라든지 시군은 대략 한 1,000원 이하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산하면은 월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공공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도청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한 20만 원 이상 많고 자기는 적다 이러면 이런 것도 차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도 필요하지만은 서울같이 서울은 이제 모든 구단위가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남도 모든 시군이 빨리 좀 이것을 확대해서 생활임금이 공공부문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도청과 교육청도 그렇고요. 시군들에 있어서 예. 같은 도내 지자체에 속하는데 생활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잖아요. 예.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이제 1차적으로는 생활임금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해당 당사자가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 이렇게 하거든요. 네.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에서 노사정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참여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전남도청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구성원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노동자가 참여를 해야지 현재 노동자의 삶이 어떻고 네. 어느 정도 돼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해당 당사자를 빼놓고 결정하면 그래도 의미가 없겠죠. 네. 그런데 더욱 심각했던 것은 전남교육청은 노동자 대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대표가 없는 데는 생활임금이 낮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그나마 있는 데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그래서 생활임금의 형평성 차이는 결국은 노동자들을 제대로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냐, 네.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크겠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남도청만 하더라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채 500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교육청도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시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출자 출연 기간에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는 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형평성 문제라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의 문제는 크진 않다. 다만 이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참여 의견을 얼마만큼 존중했는지 네. 여기에 좀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이 아무래도 이 생활임금위원회가 정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의 노동자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재정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이 생활임금이 책정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클수록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앞서 예. 언급해 주셨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남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가 이제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네. 노동자들의 참여, 특히나 이제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도청이라든지 시군청도 이후에 노동자의 참여를 좀 넓혀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만 이렇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전남도나 교육청이 발주하는 계약 용역이라든지 사업 또 무슨 용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계약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임금을 잘 적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계약에 있어서는 좀 더 우선권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그런 지원하는 보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남도나 교육청이 더 좀 지원하는 이런 좀 시스템으로 가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전남도청에도 관련 조례는 있거든요. 근데 네. 조례는 있는데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까지 확장하는 거 있어서는. 네. 물론 이건 말씀대로 공고 이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공고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도청이나 교육청 또 시군청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또 권장하면은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니까 예.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전남 상황에서는 또 예. 형평성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나요? 최저임금, 생활임금에서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요, 자영 영세업자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우리도 너무 힘든데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하신 분들은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맞추다 보면은 자기가 가져가는 이익이 오히려 알바비보다 적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상 프랜차이즈 업종 이런 데는 이런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네. 또 프랜차이즈 업종의 그런 사장들의 갑질 또 카드 수수료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함께 해결되면서 최저임금이 함께 인상이 돼야 되거든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부분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영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런 관행들, 제도들 이런 것을 계획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함께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런 어려운 것들을 겪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차원에서 최근 의원님께서도 전남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생활임금 관련한 교육청 제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 부분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자들의 그런 적용 범위를 넓혔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에 교육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발주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내용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동자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사회적 연대라고 보거든요.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좀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생활임금, 지금에 와서는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가 최대 이슈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는 최저가격 이런 것처럼 정말 노동자 농민들이 최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될 이런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거든요. 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또 우리 농민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최저가격은 또 노동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모아진다면은 우리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좀 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